9.19 남북 군사 합의 일부 효력 정지 이후에 북한이 비무장지대 감시 초소를 복원하고 공동 경비구역 JSA에서 무장 상태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한반도 안보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한국 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북한 측이 비무장지대에서 이제 재무장 움직임이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난 20일 북한이 우주 발사체를 발사한 이후에 현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 중에서 그 공중 적대행 행위 금지를 무효화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북한이 맞대응 차원으로서 모든 이제 군사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유사한 발언을 했었고, 지금 육상 적대 행위 금지 모습을 네. 행동으로 지금 파기하고 있는 것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예.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 이 군사 분계선 주변에 있는 감시 초소 11개씩 남북이 이 철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병력과 화기를 이제 철수하는 그런 조치를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북한이 지금 뭐 다시 복원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지금 복원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금 현재 상황은 뭐 GP라는 것은 보통 지하에 방호 대책을 수립해 놓습니다. 예. 과거에 폭파된 GP들을 보면 뭐 지하까지 다 파괴된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사진상 나오는 모습들은 북한이 지금 북한 군부가 이제 파기 선언 조치에 따라 가지고 전방 부대가 할 수 있는 방안들 중에서 가장 빨리 조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보통 초소라는 거는 방어를 위해서 뭐 콘크리트로 구축을 좀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목재로 좀 한 것도 보면 북한군도 지금 육상에 대한 적대행위 금지 파기를 위해서 행동을 빨리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예. 좀 급하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예. 목재로 임시로 좀 가설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거 자체가 사실 어떤 전투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초소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순수의 감시의 어떤 모습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북한 병사들이 이 감시 초소로 들어가면서 어떤 이 총기를 들고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이제 목격이 됐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사진상 나온 게 보면 보통 기본 소총을 비롯해서 예. 81mm 비반충포라고 해서 유효 사거리가 400km 정도 되는 뭐 대포와 같은 건데요. 예. 지금 화면에 예, 나오고 그렇습니다. 있는 거죠. 지금 유효 400m 정도 됩니다. 저런 화기들은 직사하기 때문에 예. 뭐 한 고지 능선에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뭐 후산에는 지금 뭐 박효보까지 추가로 왔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예. 예. 그럼 9.19 합의 이전에는 그 감시 초소에 지금 복원하고 있는 감시 초소에 어떤 그 화기가 들어가 있었습니까? 그때도 뭐 유사했죠. 예. 예, 뭐 고사총을 비롯해서 예. 대공포. 82 비반충포 그리고 뭐 73형 기관총, 예. 대대 기관총 이런 것들이 배치가 있었죠. 네. 예. 일단 일상적으로 이제 감시 초소를 이제 만들 때는 말씀하셨다시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제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북한도 지금 상당히 좀 마음이 급한가 봅니다. 예, 나무로 좀 임시로 저렇게 일단 그 복원 조치에 들어갔는데 자, 우리 군도 여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하겠다. 일단 강원도 고성에 GP를 먼저 복원하고 이미 이거는 원형이 보존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우리 병력을 투입할 예정인가 봐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투입할 가능성 높은데요. 예. 좀 시간은 전 걸릴 겁니다. 일단은 DMZ 상의 출입은 유엔사의 승인을 좀 받아야 될 문제가 좀 있고요. 예. 지금 그때 철수를 하면서 원형만 보관됐지 안에 있는 뭐 통신 장비 그리고 GP라는 게 보면은 뭐 초소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뭐 일개 초대병력 이 장기간 거기서 숙식을 하면서 대기한 장소이기 때문에 뭐 치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침상 이런 걸 다시 또 설치를 하려면 예. 좀 시간은 그렇게 많이 걸릴 걸로 생각됩니다. 예. 당장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철거했거나 철수했었던 그 11곳 중에서 이제 고성 지역, 강원도 예, 고성 지역 먼저 이제 조치를 하는 이유는 저 지역이 어떤 뭐 위치적인 특성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 지금 북한이 이제 육상 적대행위 금지를 파기를 행동으로 보여주니까 예. 현 이제 국방부 차원에서 빨리 대응을 해야겠다는 예. 차원에서 우리 병력들이 저렇게 북한처럼 목재로 초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예. 우리는 그나마 저쪽이는 콘크리트로 구성돼 있고 예. 방호가 가능하니까 예. 저쪽을 먼저 우리도 그에 따른 행동으로 좀 보여주기 위해서 저쪽을 선정한 것 같습니다. 11곳 중에서 원형이 보존돼 있었던 그렇습니다. 유일한 곳이니까 예, 일단 예. 먼저. 네네. 그런데 지금 이 11곳의 GP 중에서 북측이 이제 이렇게 이 복원 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 측도 이제 빠르게 대응을 해 나갈 것 같은데 이 GP 사이의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GP 사이에는 좀 대화까지 가능한 GP도 있고요. 예. 거리마다 다 차이가 있는데 실제로 뭐
소총의 유효 사례에 거의 다다를 정도로 네. 예, 한 아주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예. 뭐 화면에는 네. 한 5, 600m 정도 되는 그런 그 GP,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그런 GP 중에서 저렇게 500m에서 600m 정도의 굉장히 가까운 감시 초소들이 이제 복원될 예정인데, 이렇게 되면은 유사시에는 어떤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가깝기 때문에. GP라는 건 지금까지 유사시 우발적인 충돌이 많았죠. 뭐 오발로 해서 우리가 뭐 대응 사격한 사례도 많이 예. 있고요. 근데 하지만은 지금은 우리 병력들이 초소를 파괴된 지역에 북한처럼 투입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GP를 저거 복원하기 시간 많이 걸립니다. 네. 또 하나의 콘크리트로 만든 성 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예. 저걸 복원하기에는 당장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북한 측이 이 비무장지대 인근에 이 감시 초소가 한 100여 개가 있었고 한 160여 개 정도 원래 있었던 건가요? 네, 원래 예. 좀 있었죠. 예. 우리도 예. 한 60여 개 정도 있었는데 네. 거기서 이제 11개씩 저렇게 철거했거나 철수했는데 예. 그것이 이제 다시 복원 조치에 들어간 것이고 북한 측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어떤 흐름이 지금 계속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역시 우리 분단 상황에서 9.19 합의의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였습니다. JSA 공동경비구역의 이 경비를 서는 남과 북의 이 병력에 이 화기를 쏘지 않는 비무장화 조치를 했었는데 요 며칠 사이에 이제 권총을 쏘지 않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랬어요. 이것도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비무장지대가 아니라 요 JS의 권총 휴대만으로 해가지고 큰 군사적 안보적 위협이라고는 보진 않죠. 네. 근데 북한이 지금 보여준 모습들은 뭐 살라미식으로 뭐 파기 선언과 유사한 발언을 하고, 그다음에 DMZ에 다시 병력을 투입시키고, 그다음에 JS에 무장을 시키고, 계속 살라미식으로 한반도에 좀 긴장을 올리기 위한 행동을 좀 보여주는 것 같이 생각됩니다. 이것도 일종의 이제 심리전 차원으로 보십니까? 성격이 큽니다. 예. 예. 그러면은 북한 측이 이 공동 경비 구역에도 권총뿐만이 아니고 다른 화기, 뭐 소총이라든가 기관총이라든가 이런 것도 투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이미 그 전에 보면 가능성이 아니라 있었죠. 예. 뭐 732 기관총이라든지 우리가 뭐 대전차 로켓 RP7, 박격포, 네. 뭐 기관총까지 다 북한은 뒤에다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보인 계기가 지난번에 JS에서 탈북한 군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 북한이 소총을 쏘고 예. 그때 뭐 다 영상으로 촬영이 됐었죠. 겉으로 이렇게 보이지 않았을 뿐이지 이미 그 공동 경비 구역 안에 이제 갖고 들어가 있었는데 숨기고 그것이 있었던 거죠. 이제 예. 가시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초소 같은 것도 다시 가설할 것 같습니까? JS 초소는 없어진 건 없고요. 예. 거기다 다시 무장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습니까? 보면 이제 초소에다가 뭐 기관총을 그대로 갖다 놓는 건 아니고요. 예. 밑에다 갖다 놓습니다. 네. 안 보이게 하죠. 예. 뭐 유엔군 쪽에서 안 보이게 하는데, 지금 뭐 권총은 원래는 JS 내에서 권총 무장은 가능해요. 예. 근데 어차피 북한이 이제 뭐 파기선을 했으니까 다시 권총만 뭐 정전협조를 지킨다는 그런 모습으로 권총만 보여준 것 같은데, 아마 저 뒤에는 숨겨진 무기들도 뭐 과거에도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많이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예. 예. 북한 측이 이제 밝히기로는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럼 해상에서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일단 해안포 이 포문을 이제 개방하는 그 경우가 좀 더 늘어났다 이렇게 관찰이 되고 있어요. 이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것도 또 하나 위협이죠. 해안포를 연다는 거는 물론 해안포 안에서 바로 방열을 못 하니까 네. 문이 열면 해안포를 꺼낼 수 있고 거기서 방열하면서 사격을 한다는 조치인데, 우리가 뭐 갱도 포문이 개방되면 북한의 어떤 위협이라고도 우리가 신호를 느끼잖아요. 예. 그것도 하나의 또 위협적인 수단으로 문을 열어놓은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뭐 그 해상 적대인 금지는 북한이 이미 위반했죠. 예. 작년 이미 NLL에 포사기한 사례가 있으니까 뭐 그런 차원에서 서서히 이제 아까 말했듯이 살라미식으로 네. 계속 하나씩 꺼내놓으면서 위협을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단계에 계속 돌입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예. 북한의 해안포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는 우리 이 선박이나 군함에 이제 위협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예. 13년 전에 이제 연평도 포격 사건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방사포였죠. 예, 당시에는 예. 방사포였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방사포는 뭐 우리 연평도나 여기서 이 망원경으로도 이제 관찰되는 그런 그 무기는 아니고. 아닙니다. 방사포는 후사면에서 후사면에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예. 발사 후에 진지를 또 계속 옮깁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 직접적으로 눈으로 볼 수는 없고요, 연평도에서. 단지 그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그 장거리 무인 정찰기가 있습니다. 예. 무인 정찰기나 아니면 위성으로 해서 활동이 식별되고 했었죠. 예.
해안포 같은 경우에는 연평도 해변에서도 망원경으로 당겨서 보면 보인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갱도 구명은 북한측이. 예. 식별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지금 그 무인 정찰기 등으로 휴전선 일대 정찰 비행을 늘리거나 대남 침투 비행을 시도할 가능성, 이것도 이제 우리가 좀 주시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시죠? 예, 북한이 이제 소형 무인기를 지난번 수도권 상공에 침투 도발을 해서 상당히 우리 내부 쪽으로 불안감을 많이 느꼈는데요. 예. 이제 소형 무인기 1m짜리 소형 무인기를 탐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그에 따라서 우리는 뭐 탐지와 뭐 물론 다행히 탐지도 격추가 되면 좋겠지만은 그 지금 현 정부의 국방부 계획은 그 비례성 있게 북한이 내려보내면 우리가 거의 유사한 무인기를 더 내려 올려 보내겠다는 좀 봉안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마 북한이 또 무인기를 침투한다면 북한 무인기가 유사한 무인기들을 여러 대 올려서 북한을 압박하기 위해서 군사적 조치를 할 걸로 생각됩니다. 네. 지금 우리 군은 그 이번 이 일부 혈역 정지로 인해서 우리 군단급, 사단급 이 무인 정찰기를 이제 가동할 수 있게 됐다고 그러는데 지금 뭐 가동에 들어갔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언론 보도하면 이미 그 뭐 혈정지가 한 무효화 조치한 이후에 예. 그 다음날 바로 이제 투입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지금 뭐 운영은 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군사 보안상이래 가지고 뭐 저희는 뭐 알 수가 없죠. 예. 예. 구체적으로는 알기 힘듭니다만 예.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떤 군사적 이점이 있는 겁니까? 뭐 진짜 중앙의 금적 정찰입니다. 네. 우리가 보면은 뭐 현재 우리 군이 이제 위성 자산이었기 때문에 예. 근접 정찰로만 이제 북한의 적정을 휴전선 멀리까지 좀 탐지하고 하는데 뭐 그런 점에서는 당연히 뭐 휴전선 가까이 접근하니까 뭐 북한에 좀 더 근처에 뭐 휴전선뿐만 아니라 북한이 휴전선 뒤에 있는 어떤 한국 기지, 해군 기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조치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북한 측이 그러면은 이 9.19 군사 합의로부터 구속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그렇다면 어떤 그 도발을 할 가능성이 있는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의 도발을 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관심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라면은 이 군사 분계선 인근의 초서에서는 뭐 아직 이제 복원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이다 그런 말씀이고 좀 우회적인 그런 방법을 쓸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뭐 과거와 좀 패턴은 돌아간 것 같은데요. 네. 실제 북한이 그 뭐 우리 국민이나 우리 병력들을 직접적으로 이제 조준 사격해서 예. 피해를 입히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평도나 뭐 천안함, 연평도 포격 도발이나 천안 피격사 같은 경우도 북한이 항상 적정이 조용한 상태에서 기습 도발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외 나머지 것들을 보면은 뭐 MDL에 우리가 포사격을 해서 우리 뭐 한반도를 긴장시키면 우리가 대응 사격하고 이런 식으로 도발하는데 뭐 직접적인 기습 도발은 아직까지 좀 무리인 것 같고 예. 한반도의 긴장을 올리기 위한 군사 조치들 과거처럼 뭐 NLL 포사격을 한다든지 이제 동계훈련이 다가오는데 병력들이 후방의 병력들이 전방으로 많이 진출해서 네. 그 우리가 육상 적대인 금지구에서 포사격 훈련을 한다든지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한반도의 군사적 긴동도를 올릴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예. 사실 12월은 북한군들의 동계훈련에 들어가는 그런 그 계절이고 어차피 동계훈련 하는 것을 위치를 좀 더 이 전방 지역에 최근접한 그런 위치로 정해서 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렇죠. 북한도 예. 이미 주장했었죠. 뭐 예. 최전방 지역에 병력들을 뭐 최신 무기들을 투입시키겠다 하는데 최신 무기를 또 배치하려면 또 뭐 그 경납 시설이나 이런 걸 또 지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갖다 놓고 아마 그 사진들을 공개하면서 이제 한반도의 또 긴장을 좀 고조시키기 위한 그런 위협 선전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것은 뭐 육지에서도 그럴 것이고 해상 기동 훈련도 가능하고 그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해상 예. 같은 경우는 또 쉽진 않아요. 어차피 재래식 무기 체계는 한국군이 월등히 우수하거든요. 예. 뭐 정확도나 이런 면을 봐서는. 근데 해상 같은 경우도 봤을 때는 북한군 함정들이 아직까지는 구형이 많기 때문에 뭐 쉽사리 NLL을 넘어와서 우리 해군 함정에 총탄을 발사하거나 그런 일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일단은 북한이 후방 지역에서 그래서 포사격 훈련, 아까 육상 적대인 금지 구역, 해상 적대인 금지 구역에서 포사격 훈련돼서 우리 군의 대응을 유도하고 그에 따라서 한반도의 긴장을 좀 높이려는 그런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정도 수준의 도발은 9.19 합의 이전에는 종종 있었던 일입니까? 많았죠. 예. 뭐 정말 그 뭐 북한 해군 함정이 우리 군함에
뭐 사격을 해서 네. 우리가 대응 사격을 한 사례도 많았고요. 예. 많았습니다. 예. 자, 그렇게 되면은 좀 이 군사분계선 가까이에서 북한이 이제 기동 훈련을 하거나 이런 빈도를 높이게 된다면 우리 군은 통상 어떤 대응을 하게 됩니까? 뭐 우리 군은 지금까지 비례성 있는 대응 원칙입니다. 예. 지금 어차피 그 북한이 먼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위반한 거는 사실이었고 예. 이미 9.19 남북 군사 합의는 지난번 수도권에 무인기 침투발했을 때 이미 뭐 거의 사문화가 됐죠. 예. 뭐 이번에 ICBM과 같은 우주 발사체를 발사하면서 우리 정부는 그나마 인내를 가지고 있었는데 예. 모든 건 해제한 건 아니고 공중 적대 행위만 한 상황인데 북한이 이제 전부 다 무효하는 조치들 행동으로 좀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군이 하는 모습 지금 똑같아요. 비례성 있는 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북한이 초소에 투입하면 우리도 초소에 투입하고 뭐 해상에 포를 쏘면 우리도 포를 쏘고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런 방식은 너무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북한이 정말 놀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들은 나오지 않고 과거 같이 비례성 있는 원칙 대응만 예.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를 쭉 들어보면은 북한이 좀 전에 없는 그런 어떤 이 변화를 좀 주려고 노력하고 있고 우리한테 어떤 그 압박을 가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1차적으로는 심리전 차원의 그런 그 성격도 있다. 그리고 이 전방지역의 초소를 복원하는데도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뭐 일단은 동계훈련 차원의 어떤 그런 그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떤 성동격서식의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배제할 수는 없죠. 예. 우리가 보면은 저도 이제 합참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북한이 조용할 때가 가장 긴장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뭔가 지금 북한 적정이 조용할 때마다 뭐 큰 대형 도발이 일어날 만큼 지금 상황에서 북한이 좀 액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 뭐 저는 합참에 근무한 경험을 봐서는 지금은 우리 병력대 직접적 위협이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예. 하지만 북한이 언젠가 이제 기습을 통한 충격을 높이기 위해서 예. 그런 도발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예. 예. 뭐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가 화들짝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차분하게 침착하게 대응하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서 북한이 한 얘기를 이제 뜯어 보면은 더 이상 구속받지 않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파기라는 표현을 직접적으로 쓰진 않았거든요. 그 사이에는 어떤 그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이다, 어떤 여지를 남긴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해석이 나름인 것 같아요. 예. 뭐 일단은 뭐 구속받지 않겠다는 표현은 파기보다는 약간 순화된 뭐 표현이기도 하죠. 예, 뭐 그건 분명한데, 근데 북한이 그런 구속받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육상 이제 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적대행위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구속이라 이 말은 파기와 동일한 걸로 저는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남북 군사 합의는 뭐 파기 수준으로 들어간 것이고 다시 이전으로 회복되는 것은 거의 어려운 그 지경에 갔다고 보십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지금까지 뭐 협상이라는 걸 매달린 걸 보면 북한으로서는 대북 제재가 가장 큰 문제거든요. 예, 뭐 원유라든지 식량 그리고 그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치품들인데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의 하나의 기회가 된 겁니다. 뭐 북나의 협력이 지금 많이 좀 강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뭐 러시아가 북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으니까 북한이 뭐 이걸 위해서 대북 제재를 뚫기 위해서 협상지에 나오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당분간 긴장 상태는 계속 이루어질 걸로 생각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측 어떻게 앞으로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가? 지금은 일부 조항 효력 정지를 했습니다만 그 범위를 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지금 뭐 국방부 차원에서 GP에 다시 투입을 검토한다고 하잖아요. 네, 투입 자체가 육상 적대행위 금지에 대한 효력 정지라 볼 수가 있죠. 예. 행동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도 이제 비례적 성격으로 북한이 그렇게 나오면 우리도 이제 비례적으로 그렇게 대응해 나가고 보건 조치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전히 9.19 남북 군사 합의 자체가 남북 사이의 어떤 우발적인 충돌을 막기 위한 안전판 역할을 분명히 해왔다고 믿었고 그렇게 시작을 했었고 여전히 그런 필요성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근데 지금 남북 사이에 이 군사 채널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지금 다 끊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도 서로 간의 오판을 예방할 수 있는 우발적인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군사적인 소통 수단은 복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는 분명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우리 군도 소통을 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응답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사실이고 뭐 9.19 남북 군사합의의 안전핀을 뽑은 거는 먼저 북한이거든요. 네, 우리도 근데 위협이라는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라져야 위협이 사라진 거지 보이지 않는다 위협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예.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들은 정말 그 위협이 없었다고 생각하지만은 뭐 이런 이제 남북 군사 합의를 파기한 그 과정이 좀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과연 남북 군사 합의가 이미 사문화된 상태에서 더 이상 결론을 내기 좀 그렇지만은 네.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군사 합의 파기는 이미 사문화됐고 예. 그게 다시 유지된다고 해가지고 유대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예. 일단은. 예. 뭐 이제 냉정한 그런 진단을 해주셨고 사실 네. 이제 좀 길게 보면은 그건 어디까지나 이제 안보적인 이런 지형의 변화도 외교 안보적인 그런 차원의 접근, 외교적인 접근하고 같이 가야 될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좀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측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안보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가 같이 진단을 해봤고요. 우리가 침착하게 차근차근 대응하면 될 것이다. 뭐 그 정도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정우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